네, 이제 암페어의 법칙,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주었을 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제 회전한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이 방향이겠죠. 여기서는 이런 방향. 여기서는 이런 방향.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접선 방향인데 이거를 각 지점 이어가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그 주변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느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특별한 방향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앙페르의 법칙. 암페어 법칙에서 보면 여기 B 곱하기 ds, B 어떤 지점의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길이가 있겠죠. 이 길이가 이제 ds고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 B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이다. 그럼 이게 이제 B와 ds죠. 이걸 내적을 한 거를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더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적분의 의미가. 자, 그랬을 때 이 ds 경로를 잡는데 ds에서 각 ds마다 각각의 요 ds마다 자기장이 다 동일할 때 아니면 요 값이 항상 같을 때 일단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야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면 요 자기장은 상수가 돼서 적분 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 적분만 해주면 되겠죠. 경로 적분만 해서 그 경로로 뮤제로 i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뮤제로 i가 아니라 이 결과가 뮤제로 i예요. 이 결과가. 그래서 이 b를 구하면 이 경로로 뮤제로 i를 나눠주면 b가 구해지겠죠. 이 식에서. 그렇죠? 이 식에서. 이렇게 되도록 경로를 정하는 겁니다. 다시 요게 이제 요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요거 좌변을 구하면 우변과 같다. B 도트 ds 적분을 매번 할 게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해도 그 결과는 항상 뮤제로 i가 되는데 이때 i는 요게 이제 닫힌 경로거든요. 요렇게 인테그랄로 표현되는 요건 이제 닫힌 경로 적분이 되는데 이 내부를 빠져나가거나 나오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류의 총합이에요. 전류의 총합.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습니다. 나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고 들어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자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알자 전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적용하는 이건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그랬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전류가 균일하게 흘러요. 이 넓이를 이렇게 균일하게 전류가 지나갑니다. 그때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이게 이제 2번형이고 외부에서의 자기장 이게 1번형이 됩니다. 그럼 이 자기장을 구할 때 이렇게 대칭인 형태 또는 어느 지점마다 자기장이 다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요 선 위에서는 자기장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에 같은 영역이 있다면 가우스의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 고리를 이 경로를 암페어 고리라고 합니다. 암페어 고리. 암페어 경로 또는 암페어 고리. 이 경로에 대해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B 도트 ds 요 아래식 바로 보도록 하죠. B 도트 ds인데 B가 일정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냥 ds 경로 적분만 하는데 이 경로 이 암페어 고리 경로라는 얘기입니다. 경로 적분을 하면 그게 2파이r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류 전체는 뭐 여기 도선에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뮤제로 i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B는 2파이r분의 뮤제로 i가 돼서 전류 i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도선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구하는 거하고 같다. 외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가 문제죠. 내부는 암페어 경로를 예를 들어서 거리 r인 지점 그러면 다 동일한 거리를 가진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얘를 암페어 고리로 잡고 여기에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도트 ds 뭐 형태는 똑같죠. B 곱하기 2파이 r
뮤제로 i가 되는데 요만큼을 빠져나오는 전류를 i'이라고 한 거예요. i'. 그럼 그 전류는 전체 전류에 대해서 이 넓이의 비율만큼이 나오겠죠. 전체 분의 이만큼의 넓이. 그래서 전체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고 그 안쪽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는 약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b를 구하는데요. 요거 2파이 r 약분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요 r하고 r 하나 약분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2파이 r 제곱이 대문자 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분모는 뮤제로 i 곱하기 r이 된다. 이 얘기는 r이 변수인데 지금 그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r이 커질수록 b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r이 커질수록 b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한점 무한정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딱 표면까지만 그죠? 표면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그럼 표면에서의 자기장은 여기 r에다 r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또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반비례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외부에서는 그냥 직선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자기장 구하는 거와 같고 내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크기도 표현해줘야죠. 이 크기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돼요. 자기장 b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이 크기가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된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고 30.4절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암페어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이거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선형 도선, 원형 도선인데 나선형으로 생긴, 굳이 또 이제 원형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원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원형으로 만들죠. 예, 그래야 이제 대칭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 영역에서는 위에서 만드는 자기장하고 아래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상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밖으로 자기장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한 길이인 경우에는 일부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한한 아주 긴, 매우 긴 솔레노이드를 생각하면 무한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만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균일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균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길일 때 요거의 자기장이 어떤 방향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4개의 손가락으로 그냥 감아줍니다. 오른손으로.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방향이 바로 N극 방향입니다. N극이란 얘기예요. 요 끝이 N극. 그러면 N극이면 반대쪽이 S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막대 자석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막대 자석하고 같다. 이게 전자석이죠.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석. 예. 자, 그런데 왼쪽 이제 솔레노이드 그림의 단면을 보면 여기 이제 전류가 나와서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면을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암페어 고리를 이번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특이하죠? 예. 가로의 길이 W, 세로의 길이 L이 되는 이런 암페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장은 내부에서만 균일하다 그랬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B가 이렇게 내부 자기장이 있고 외부에선 자기장이 없어요. 외부에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 되는데 여기에 암페어 법칙 적용하는데 일단 2번 고리 보세요. 2번 선, 여기 2번 선이죠. 2번 선은 요 안쪽은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고 바깥은 없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구할 필요도 없고 여기를 해보는 겁니다. B 도트 DS를 내적을 하는데요. 내적을 하는데 2번 경로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요 내부에서 이 둘은 서로 어때요? 서로 직각이에요. 직각. 경로는 오른쪽 방향인데 자기장은 위죠. 그래서 내적하면 그냥 0입니다. 그러면 요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외부에서는 아예 자기장이 0이죠. B가 0이면 그냥 0이죠. 그래서 2, 3, 4번 경로에서는 이 암페어 법칙 적용해봐야가 아니라 암페어 법칙 값을 구해봐야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4번 경로의 적분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2, 3, 4번 경로가 다 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적분하면 그냥 1번 경로만 적분하면 됩니다. 1번 경로의 이 방향은 자기장하고 방향이 같죠. 그래서 자기장은 B가 되고 경로는 1번 경로 DS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균이라니까 자기장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DS1 적분하는데 이 길이는 바로 경로 길이 L이 되는 거죠. L. 이 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B 곱하기 L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이렇게 BL은 결과가 얼마 나오겠습니다. BL은 뮤제로 I가 나온다. BL은 뮤제로 I인데 이때 I는 내부를 지나가는 전체 전류라고요. 다시 보세요. 이 내부를 지나가는 전체 전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이걸 N개라고 합시다. N개. 그래서 여기 뮤제로 NI가 되는 거예요. 내부를 지나가는 R자 전류는 뮤제로 NI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양변을 BL은 뮤제로 NI니까 양변을 L로 나눕니다. 그럼 B는 L분의 N I가 되겠죠. 뮤제로. L분의 N은 어떤 길이에 몇 번 감겼냐 이런 얘기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돼서 L분의 N은 소문자 N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m당 가문수가 되는 거죠. 1m당 가문수,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 B는 뮤제로 NI 암기해야 돼요. 암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균일 자기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5절로 가는데 이제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우리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이렇게 구했죠. 기억나죠? 입실론 제로분의 Q 내부. 자, 닫힌 폐국면에서 면적 곱하기 전기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R자 전하와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 선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닫힌 표면, 폐국면에 대한 전기 선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암페어 그 가우스 법칙을 공부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에 B를 써주면 이건 그냥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의 방향이 오른쪽인데 면이 바라보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쪽이에요. 즉 자기장이 이 넓이 면을 잘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B 곱하기 DA 해주면 돼요. 얘는 어때요? 얘는 방향이 서로 직각이죠. 그럼 이 면적을 빠져나가는 자기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자속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둘이 이루는 각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B와 DA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 세타 이런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 이거 전기장 선속 구할 때 똑같이 구했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자기장 선속, 요게 이제 자기장 선속인데 줄여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이렇게. 단위는 자기장 곱하기 넓이니까 테슬라 미터 제곱이죠. 이걸 웨버라고도 해요. 웨버. 1웨버는 1테슬라 미터 제곱. 이 단위를 쓰기도 하고 이 단위를 그냥 풀어서도 쓰기도 합니다. 자, 자속을 구하는 경우 예제를 하나 줬는데 이건 이제 31장에서 주로 많이 쓰일 건데 미리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직선 전류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런 넓이의 사각고리가 있어요. 자, 이 사각고리를 넓이를 이 면을 지나가는 자속을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넓이는 주어졌어요. A 곱하기 B가 요거 가로 세로니까 요거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B 자기장 하면 A, B, B 해주면 자속이 구해질 것 같은데 여기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죠. 가까운 곳은 자기장이 강하지만 멀리 갈수록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이 자기장은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자, 그러면 매우 짧은 거리 DR, 미소 길이 DR과 요 DR의 세로, 그죠? 세로 B, DR 곱하기 B. 요 미소 면적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소 길이니까. 그래서 이 미소 넓이 안에 요 넓이를 지나는 자속을 먼저 구해요. 이게 TB죠, TB. D B는 B 곱하기 그 지점에서 자기장 곱하기 그 면적 DS가 되겠죠. DS인데 DS는 여기 B 곱하기 DR이 DS잖아요.
넓이니까 높이 곱하기 가로라고요. B 곱하기 DR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D5 자속입니다. 자속. 그럼 이걸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 주면 요게 자속, 전체 자속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B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스몰 b는. 그러면 B 곱하기 DR만 해주면 되는데 B 곱하기 B가 얼마예요? B가 2파이 R분의 뮤0 I가 되겠죠. 요거 DR 이렇게 적분한다고요. 그럼 요거까지 상수가 되죠. 그럼 R분의 1 적분하면 ln R이 나옵니다. ln R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죠. 요 넓이. 그래서 C부터 적분할 때 C부터 C 더하기 A, 가장 멀리 있는 점은 C 더하기 A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이렇게 적분해서 파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분해서 ln이니까 빼주면 빼기 나누기가 되겠죠. 진수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쭉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뭐 31장에서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우리 전기장처럼 이걸 폐 면적 적분을, 폐곡면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 봤더니 아예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요거의 의미도 알아야 된다. 의미. 그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아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렇게 어떤 폐곡면을 잡아요. 넓이를 잡는 거죠. 넓이에요. 선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가는 자기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기장이 있으면 이 자기장 곱하기 면적해주면 폐곡면 이 면을 지나가는 R자 자기 선속이 다 구해지겠죠. 자기장이 잘 나가면 이게 0보다 이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n극이 있다는 얘기겠죠. n극이 있어야 자기장이 이제 퍼져 나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자석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석이 있으면 여기 n극, s극이 들어있겠죠. 그럼 n극으로부터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오면 항상 들어가죠. 나온 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온 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R자 자기선속, 이 면적을 통과하는 빠져나가는 R자 자기선속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0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n극 자석만 이 안에 쏙 넣어보겠다. S극은 바깥에 n극. 그래도 당연히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을 빠져나가는 건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S에서 N으로 계속 자기장은 이어집니다. 자기력선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기력선은 끝이 없어요. 폐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네. 그죠? 여기 들어오죠. 그럼 여기 나가죠. 나간 거 항상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도 R자 자기선속, 이 면을 통과하는 R자 자기선속은 0이 되는 겁니다. 자석도 이렇고 전류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류 도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나오는 전류 도선이 있어요. 그럼 자기장은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면 들어갑니다. 그죠? 원형 전류 도선이잖아요. 이제 원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장은 항상 자기력선은 폐곡선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그럼 요거의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자기력선은 폐곡선이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훌국은 발견되지 않는다. 훌국은 없다. 쌍극만 있는 거죠. n극, s극만 있으면 여기 n극만 있으면 퍼져나가는 게 존재하잖아요. 요 내부에 있을 때 그렇죠? 퍼져나가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자기홀극, 즉 n극, s극인 혼자만 존재하는 자극이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볼 수 있겠죠? 요 의미를 잘 알아둬야 돼요. 요 의미. 이 두 개가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요거 자기홀극은 발견되지 않았고 요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까지 같이 자기력선은 폐곡선이며 자기홀극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폐곡선이라는 것과. 그런데 전기장하고 비교했죠. 전기장은 폐곡선이 아니죠. 나오는 것만 할 수도 있고 들어온 것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쌍극자를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양전을 하나만 그려놓으면
빠져나가기만 하죠. 어떤 면적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여기 닫힌 곡선을 형성한다.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물질 내 자성은 생략하겠어요. 이건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시고, 이번 시간의 내용은 암페어 법칙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직선 전류, 그리고 예제처럼 원형, 면적을 갖는 원형 전류 도선. 이런 경우에도 전류가 또 균일하지 않은 경우도 시험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암페어 법칙, 솔레노이드, 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 뮤제로 Ni냐. 그리고 이 크기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서 가우스 법칙의 물리적 의미,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짧게 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연습 문제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